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키링크의 마키 박원정입니다. 지난주 1강에 이어 지금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또 최근에 받아서 최근 사람들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선택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쉽게 우리는 어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부산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은 보세요. 힐스테이트 4하역 207건이죠. 그리고 이진젠시티가 97건으로 두 번째. 그리고 삼익비치타운 대장이죠. 네, 77건. 네, 요런 그리고 저 최근에 또 많이 거래되는 게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하버시티가 있더라고요. 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하버시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아파트들의 특징이 뭔지 보이시나요? 네, 잘 모르겠죠. 네, 한번 제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괴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12월 달에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2년 차라고 횟수로는 2년 차이지만 입주한 지 지금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입주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하버시티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버시티는 입주하지 않고 23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아직도 입주권, 분양권 상태인 걸 볼 수 있는데 최저 기준으로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등한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분양권 가격에 가깝게, 분양된 가격에 가깝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사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하버시티만 가져왔는데 2023년 3월에는 4억 정도로 지금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었는데요. 2023년 4월부터는 5억, 6억 이렇게 앞자리가 바뀐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거의 둘 다 분양가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다고 판단될 때 보시면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브랜드가 이 분양권 이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분양가가 얼마였길래 84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 힐스 같은 경우는 4억 8천에 로얄동, 로얄층이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되면 나는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실거주자들이 네, 지금 조금씩 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 분양할 때는 미분양도 났던 아파트란 말이죠. 당시 분양사 말로는 5%만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하락장에서 4억대 후반 분양이라서 고분양이라고 굉장히 사람들 말이 많고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2019년 후반부터 부산 부동산이 오르면서 서울 투자자들의 타겟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소진되고 한때는 프리미엄이 억대까지 거의 7억 후반대까지 형성되면서 하락장에서 네, 지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하락장에 다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프리미엄을 다 포기를 하고 마피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참 너무 이 그래프를 보고 마음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장이 그렇게 막 상승장이 아니다 보니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나중에는 가격이 오르고 나면 또 이 그래프가 그때 살 걸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1년 6개월 만에 2억 9천을 벌고 누군가는 1년 5개월 만에 2억 7천을 잃었어요. 와, 이런 타이밍은 과연 누가 어떻게 잡는 걸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실거래가로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지금 여기 계약 취소된 건 보이시죠?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버티신 거예요. 여기도 6억 7천도
아, 나 이 가격보다 더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를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역시 기대만큼 7억 7천까지 올라줬죠. 와, 진짜 내가 안 팔길 잘했어.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거래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2년 이제 11월에 보면 4억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5억 초반에 와, 이때 팔 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4억대 지금 이때 아, 바닥이다 생각하고 사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 4월에는 5억 8천대 거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때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거의 막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거래도 절대 안 되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지났는데 최근에 1, 2, 3월 들어오면서 진짜 봄볕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저층이라도 지금 현재 금매가 4억대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또 힘든 시기가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쯤 하고요. 요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환호하고 있을 시기 있죠. 2021년 11월. 그죠? 이때쯤에 막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아,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팔지 않고 계약도 취소하고 했단 말이죠. 하지만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이제 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요 정도 됐어요. 그럼 꼭 내가 이때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요즘에 팔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기다린 거죠.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구간에 지금 버티지 못하고 마피까지 던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와, 진짜 이런 것만 봐도 저희가 무조건 가격만 보고 사람들의 심리 또는 뉴스만 보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만 보고 또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지도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하의 힐스테이트 위치 여기 있죠. 사하역 기준으로 비스타 동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보세요. 평균 가격으로는 비스타 동원이 지금 좀 더 먼저 입주를 했고 힐스테이트가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 비스타 동원이 1940만 원으로 평균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는 이제 입주하고 입주장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현재 1770만 원으로 평균 거래되고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 입주한 힐스테이트가 비스타 동원의 이 가격을 따라잡지 못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하역에서 물론 역세권이라서 비스타 동원이 입지는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만 있을까요? 비스타 동원의 입지, 그리고 힐스테이트 입지,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힐스테이트 옆에는 바로 초등학교, 비스타 동원 옆에는 사중학교, 당리중학교 거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이라는 어플에서는 이렇게 재개발 구역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힐스테이트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재개발 괴정 5구역은 과연 어느 정도의 입지와 가치를 가질까? 그리고 땅의 규모도 큰 것을 보니 세대수도 많겠구나. 아, 이 동네에서는 이 아파트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대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입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개발 괴정 5구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쉽게 아파트로 된 곳들에 대한 입지 평가와 이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보면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나요? 한번 볼까요? 구별로 봤을 때 보면 해운대구하고 수영구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뾰족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동래구하고 남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낮은 그래프 모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해운대구가 먼저 오를 수도 있고 수영구가 먼저 오를 수도 있는데 어느 구가 먼저 오르든 거래는 비슷하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구별 비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느냐? 그러면 비슷한 입지에 또 비슷한 대장들 가격 길이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보세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센트럴 부르지오, 해운대 자이 2차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만 체크를 하셔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하지만 보시면 롯데캐슬스타와 해운대 자이 2차는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죠. 그런데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11억, 12억에 찍히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비교해봐도 다음에 대장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흐름과 입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흐름에서는 공급 물량, 그리고 미분양, 시세 변화, 전세가율, 거래량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입지에서는 인구, 소득, 일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교통, 학군, 상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많은 부동산 어플들이 개발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 멋진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앱을 개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어플을 내가 어떻게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5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분들이 올리는 매물 검색을 하기에 좋은 어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입 시 마지막 가격을 검색하기 위해 최종 단계로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분석 기능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 맵인데 지도 어플이고 또 로드뷰도 볼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동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호객노노, 실거주자들이 제일 많이 본다는 호객노노인데 이 호객노노는 한눈에 파악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 단지의 상승폭, 하락폭을 판단하기 쉽고 실거래가 기반이라서 매물 가격과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빨리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전체 흐름보다는 입지를 분석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된 각종 부동산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 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편리하고 아파트 비교 기능 앞에서 살짝 보셨죠. 그리고 필터 기능이 되게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의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지역 분석하기에 딱 좋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시장 강도라든지 자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살짝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동산 지인은 PC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사용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 이 정도로 제가 어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마스터 키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하나씩 제공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요. 마스터 키링 커뮤니티 네이버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고 단톡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